자, 아까 툴 중에 제가 요거 마술봉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얘쪽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영역 툴을 잡는 기능들은 모두 다 패더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일부러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각 영역 툴을 가지고 자, 패더 제로, 패더 값이 없는 상태로 제가 이만큼 영역을 머그컵을 딱 감싸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J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만큼 레이어를 카피하게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근데 제가 패더 값을 이번엔 50 픽셀 정도 주고 똑같은 툴을 가지고 자, 요 위에 입구 쪽만큼을 선택해 볼게요. 쓱. 자, 마우스 띕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테두리가 어때요? 약간 레디우스 값이 들어갔죠. 좀 더 이쁘게 만들겠군. 자, 컨트롤 J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도 못한 형태가 나옵니다. 네, 번지는 거죠. 패더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더가 뭐예요?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선택한 영역을 자, 영역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끄트머리를 동글동글하게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라운드겠죠. 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영역이 있으면 이 점선을 기준으로 바깥쪽 50이니까 여기 50이에요. 50이니까 바깥쪽에 한 25픽셀 정도, 안쪽으로 25픽셀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25픽셀 쪽은 해당한 영역보다 50%가 채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잡아내는 게 50%가 채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점선이 보이지 않는 거고, 이쪽은 50%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패더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잡은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 즉, 지우개 툴로 아까 열심히 지우려고 했을 때 여기 하드니스를 낮춘 형태랑 같다,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패더를 50픽셀 딱 주고, 현재 50픽셀입니다. 주고 내가 필요한 만큼 영역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실수했다, 패더가 제로 줘야 되지 하고 지금 상태에서 패더 값을 0 2라고 주시면 안 먹는다는 거죠. 이건 이미 50픽셀 주고 영역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값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으로 바꾸려면 다시 잡으셔야 돼요. 다시 영역을 새로 잡고 쓰셔야 기능이 먹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영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패더 줘야 되는데 하고 그제서야 50픽셀이라고 줘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봐야 그대로 끄집어 내린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역을 잡았어요. 자, 이쪽 영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직접 이곳에서 패더를 제로를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메뉴 셀렉트에서 선택하는 영역에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모디파이로. 모디파이로 가시면 자, 이렇게 보더, 스무스, 익스펜드, 컨트랙트, 그 다음에 패더 값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패더니까 단축키가 들어있겠죠. 자, 보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만큼 영역을 잡아놓으면 이 영역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여기를 10픽셀 줬다라고 한다면 안쪽에 5픽셀, 바깥쪽 5픽셀을 기준으로 이렇게 얇은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능이 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보더의 뜻은 선이에요. 선이지만 포토샵에서의 선이라는 개념은 딱 두 가지 빼고는 없어요.
도형을 그릴 때 쉐입이라는 개념에 아까 보셨던 선, 스트로크 있었죠?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지 않은 효과라는 기능에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기능 말고는 모든 선이라는 개념은 포토샵에서는 전부 다 얇은 면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점선을 가지고 보더 한번 해볼게요. 자 보더를 셀렉트 모디파이 눌러주고 값을 10픽셀이라고 쓴 다음에 OK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띡 보이십니까? 아주 얇은 네, 형태가 생깁니다. 그대로 영역 카피하면 안쪽 바깥쪽 제외한 요만큼 영역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얇게 영역을 가져가겠죠. 자 이것이 보더고요. 자, 한 번 더 영역을 똑같이 잡아 보겠습니다. 자, 패더 0 주고 똑같이 영역 잡았어요. 메뉴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라고 하는 애를 눌러 보겠습니다. 스무스는 얘가 보더 레디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30픽셀이라고 주면 오케이. 끝에가 어떻게 돼요? R값 들어갔죠. 아까 패더처럼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레이어 카피 해볼게요. 그러면 끝을 딱딱하게 하죠. 패더라는 개념하고 또 다르게 잡아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Select, Modify의 Expand. 자, 점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튀어나가서 두께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끝을 자 R값을 주는 거. Expand는 Expand라는 뜻은 뭐예요? 내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의 Expand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옵셋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옵셋은 해당하는 범위에서 일정 영역만큼 바깥으로 잡는 거잖아요. 네, 그 바깥으로 영역을 세로 잡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난 5픽셀만큼 더 컸으면 좋겠는데 5픽셀만큼 더 커집니다. 너무 작을 테니까 15로 바꿀게요. 15픽셀만큼 요쯤 되겠죠? 자, OK 누릅니다. 네, 더 커지죠. 네, 조금 더 큰 범위를 잡게 되는 영역. 이거를 우리는 expand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바깥쪽으로만 있지는 않겠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옵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랙트는. 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패더라고 하는 요 아이가 이미 패더 값이 없는 상태에서 잡은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패더를 줄 때 쓰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ift F6번이라고 써 있고요. 클릭하시면 현재 기준에서 저는 50픽셀만큼 주겠습니다. OK 누르시면 자, 뭔가 바뀌었죠? 컨트롤 J 하면 네. 희미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꽤 크게 범위를 잡아서 그렇겠죠. 자, 슬쩍 크게 좀 잡아보고 해볼까요? 이만큼 잡은 상태에서 Select, Modify, Feather 에서 50픽셀 좀 큰 것 같으니까 한 10픽셀 정도만 해보고 OK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J 해보면 끝에를 똑같이 뿌옇게 처리를 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아이들 메뉴 셀렉트에 있는 기능들이다.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겸사 한두 개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를 가지고 영역을 막 계속 카피를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손잡이 부분만 따로 잡아서 레이어 카피를 해본다던가, 또는 자 앞쪽에 있는 면 부분만 잡아서 레이어 카피를 해본다던가, 또 입구 부분만 따로 잡아서 레이어 카피를 해본다 라고 쳤을 때, 자 배경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로 뺐다라는 게 잘 안 보일 겁니다. 그쵸? 레이어에 눈을 끄지 않는 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하나, 두 개, 세 개 따로따로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레이어 그림 보시면, 자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레이어를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확인하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쉽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레이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앞에 있는 이 몸통 부분만 잡아라 하는 건 이 그림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인터넷에서 자, 오토바이에 관련된 이미지를 제가 다운받아 칠게요. 자, 뭐 이런 거 되게 멋진 오토바이 이미지를 자, 받았습니다. 자, 자, 어떻게 가져올까요? 아무거나 카피할게요. 왜요? 뭐 문제 있나요? 아, 네.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파트별로 색깔을 다르게 주고 한다 그러면 레이어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네. 몇백 개, 몇천 개가 될 텐데 어떻게 찾아내요? 자, 그럴 때 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면 사용하실 건데 자, 미리 얘기 드려요. 자, 얘는 이동 툴이고 무언가를 선택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레이어를 위치를 옮겨줄 때 쓰는 기능이죠. 이미 포토샵을 익숙이 돼서 쓰시는 게 불편함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오토 셀렉트라고 하는 기능은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제하셔야 되고요. 풀어야 되고 또 Show Transform Control이라고 하는 얘도 체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야 됩니다. 둘 다 풀어야 된다. 자, 그럼 이 기능이 무엇인가? 앞에 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토 셀렉트라고 하는 툴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클릭할 때마다 바로 레이어를 빠르게 선택해 줍니다. 키보드 없어도. 매우 편해 보이지만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머그컵에 이 손잡이만 잡고 정확하게 잡고 움직이는 거면 상관없을 텐데 때로는 급하니까 선택해 놓고 다른 레이어 잡고 이렇게 당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클릭 선택돼 있죠, 분명히 레이어 오른쪽에. 자, 당깁니다. 다른 애가 움직이죠. 왜요? 클릭할 때마다 지가 알아서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선택하고 다시 걔를 잡고 움직였잖아요, 일부러. 네. 근데 포토샵의 경우는 가려지기도 하고 밑에 깔리기도 하고 막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오토 셀렉트를 풀고 선택하지 않고 쓸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그 다음에 레이어가 아닙니다. 레이어는 눈으로 확인하시고 마우스 어디 있어요? 화면상에 있어요. 캔버스 위에 있어요. 캔버스에서 제가 필요한 것을 클릭을 합니다. 알아서 레이어가 바뀝니다. 컨트롤 키, 화면 클릭이에요. 자, 컨트롤 키와 화면 클릭을 하시면 내가 필요한 레이어를 선택을 할 거고 이제 컨트롤을 띄고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요거 클릭합니다. 입구.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 쪽에서 드래그 해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하나 더 해볼까요? Show Transform Control. 이게 뭐냐면 컨트롤 T의 기능을 매번 단축키 안 쓰고 쓰는 기능이에요. 편하겠죠. 처음부터 선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잡아줄 테니까. 치명적인 단점은요, 조금이라도 사이즈가 변경되거나 조금이라도 흔들리잖아요. 그럼 다른 레이어 아예 못 써요. 무조건 키보드 엔터나 ESC를 눌러서 취소나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른 레이어로 가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떤 레이어 선택했는지는 보기 편할지 몰라도 대부분 쓰다가 실수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다른 레이어 이제 못 가는 거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가급적이면 체크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사이에 있는 아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룹이나 레이어 중에 보편적으로 레이어에 많이 선택을 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마지막 두 개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머그컵의 영역을 제가 잡았습니다. 컨트롤 J로 레이어를 카피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이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의 기능을 여기 밑에 있는 그림자를 카피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네요. 자, 현재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 보겠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네, 없어서. 뭐가 없어서?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에는 밑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영역이라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를 정확하게 잡고 컨트롤 J 카피하셔야죠. 자,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은 뭐냐? 제가 이렇게 영역으로 분명히 카피를 했어요. 그럼 이 레이어에서 이만큼을 다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이 아이를 영역을 잡아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딱 맞춰 잡기란 매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컨트롤 클릭을 할 겁니다. 아까도 컨트롤 클릭 했는데? 아까는 컨트롤 클릭이 화면상의 컨트롤 클릭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동 툴일 때 화면상의 컨트롤 클릭을 하셔야 필요한 레이어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눈을 꺼놔서 안 잡히네요. 자, 이렇게. 근데 화면상이 아니라 레이어에 썸네일, 요 조그맣게 들어있는 이 그림 쪽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클릭한 레이어의 외곽 영역을 잡아주게 됩니다. 물론 Shift는 추가니까 Shift와 컨트롤까지 같이 누르고 다른 레이어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추가로 영역을 잡겠죠. 네. 그럼 반대로 Alt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빼겠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추가 기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기능이 조금 더 이게 뭐냐? 자, 이렇게 되기도 하네요. 자, 버전이 올라가면서 새로 생긴 건지 처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더 많은 기능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때 중요한 건 뭐냐? 레이어, 어느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부터 하지 못하신다면 작업이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사용하고 있던 레이어에서 다 끝났다면 반드시 영역을 해제해라. 어디 갔니? 디셀렉트. 네, 영역을 해제해라. 컨트롤 D. 이 기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핵심이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겠죠.